안녕하십니까. 소질 목사입니다. 오늘은 총신대 정관 변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신 학교법인 정관 변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사 정수가 15명인데 5명을 소위원으로 선정했는데 김종용 목사, 유명열 목사, 이광우 목사, 정창수 목사, 그리고 예부 여성 이사로 선정된 정수경 변호사가 함께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정관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라는 의미가 되겠죠.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총회가 목회자의 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했었죠. 그 처음 학교는 국가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총회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는 학교로 운영할 때는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게 될 때는 총회가 총회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총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무조건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총회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이사회와 총신대학교의 관할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관할권을 주장할 때 그 운영의 방법들은 총회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학교 법인 이사회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학교 법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이사회가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사회 정관에 총회가 학교에 일정한 부분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지 아니하면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법인 정관에,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총회가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는 길을 규정으로 문헌적으로 성문 문장의 형태로 규정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들은 법인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소위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법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비영리법인은 보통 영리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 목적으로 운영된 법인을 의미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특별법인으로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복지재단, 복지법인, 유지재단, 이런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총신대학교는 현재 학교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성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전 임시이사에서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정이사 체제에서 다시 과거처럼 재단이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들을 저는 해임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사들의 해임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총회가 이사의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들은 해임당한 이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총회와 학교 법인의 관계를 서울 51부 민사법원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법률적인 법리 관계를 그때 당시에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교육 및 종교 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대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각종 규정과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부는 그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의 규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당시에 판례 법리로 내놓았습니다. 총회가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총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를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총회법으로 총회 규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립학교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법률주의에 의해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회가 총신대학교 교수들을 함부로 제재하거나 이사들을 제재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갔을 때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서 학교 법인 이사들이 총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모두가 다 패소했습니다. 총회가 권한 없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총회가 학교 총신 교수들을 임의로 제재하거나 이사들을 임의로 제재하면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 사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총회 측 인사들 2~3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게 될 터인데 정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면서 정관을 변경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법인 학교 법인 이사의 정관 전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그 지도하에 운영된 그 설립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사의 선임 자격입니다. 총신대학교 학교 법인은 총회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의 정신과 신학적 입장이 반영된 그런 학교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이사의 자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는 이사들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해서 총신대학교의 입장을 반영하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사들을 선정해서 그 이사들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사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 본 교단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심으로 이사를 선정한다. 소위 말해서 학교 법인 이사가 되려고 한다면 본 교단 목사와 장로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사들이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이사의 자격 규정, 임원의 자격 규정을 어떻게 변경했냐면은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이사를 선정한다라는 규정으로 정관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 같은 정관 변경은 총회 목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총회에 소속된 목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타교단 목사 장로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사를 선정해서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총회를 배제한 학교 운영을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본 거죠. 지금 현재 정관은 본 교단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이사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개정해서 본 교단 목사 장로 중에서라고 하는 확실한 못을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여성 이사가 일정한 비율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각종 법령들이 있는데 이번 참에 본교단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여기에 첨가하여 권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이사 자격 규정을 두어서 여성 이사도 우리 교단 소속 인사 중에 여성 이사도 이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정관 개정 때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정년 문제입니다. 이사의 정년. 우리 교단은 70세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71세 하루 전에 70세 정년이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교와 교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법인 이사들도 만 70세가 되면 이사의 자격이 임무가 종결되는 걸로 정관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나중에 그 70세 정년제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70세 정년제를 부활시키는 그런 정관 변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사가 되면 영원히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됐는데 바로 이사는 4년 임기입니다. 4년 임기 기간 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연임할 것인지 여부, 단임으로 끝날 것인지 연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정관 변경 규정인데 정관 변경은 아무리 이사 선임 자격을 총회 중심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모여서 정관 변경 규정에 따라 그걸 개정해 버리면 전 이사들처럼 그 정관을 개정해 버리면 이사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그 규정을 나중에 변경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서 정관의 총회 인준 승인하에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이사회 법인 정관에 문헌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산 규정인데 우리 현재 법인 정관에 의하면 총신대학교와 학교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인 설립을 해산할 때는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여 주무관청에 이제 보고하여 청산 절차를 밟아가는데 바로 이 규정도 다른 대학교처럼 바로 총회 승인하에 이사회가 해산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은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나서 총회 인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없습니다. 자,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서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관 규정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측은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게 되면 그것은 직무 대행에 불과합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한 이후에 차기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 정식 이사로 취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정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에는 총회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게 되면은 총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정관 개정에서 그 총장에 대한 그 승인 여부를 총회에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총회 감사부가 총신대학교 학교 법인에 대해서
재정감사,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가 법인 정관의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관 변경 시 바로 총회 감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지 아니하면 총회가 학교 법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거론해서 함께 잘 정돈해서 더 이상 총신대학교와 총회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 분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엄격한 정관을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총회가 지나치게 학교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을 때 그 정관이 나중에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이번 정관 변경은 법리적으로 어떤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두어서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